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계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17세기 자연권 사상에서 출발해서 계몽주의와 고전경제학, 19세기 정치철학을 거치고 20세기 전체주의에 맞선 재건 과정을 지나 오늘날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사상 전통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크의 1689년부터 노직의 1974년까지 약 300년에 걸친 흐름을 6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크게 6국면으로 전개됩니다. 17세기 존 로크가 자연권 사상으로 출발점을 놓았고 18세기에는 몽테스키웨와 애덤 스미스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이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벤담과 리카도가 공리주의와 고전경제학을 결합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19세기에는 콩스탕과 토크빌 밀을 거치며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절정에 이릅니다. 20세기 초중반에는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대두로 위기를 맞지만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이를 재건했고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자유지상주의,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 여러 갈래로 분화됩니다. 이제 각 국면을 차례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출발점은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입니다. 로크는 1689년 통치론에서 인간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 자연 상태에서부터 이미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즉 피치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사회계약론을 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권력은 무한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정된다는 제한정부 개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가 이 신탁을 어긴다면 국민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개념, 자연권과 사회계약, 제한정부, 저항권이 이후 300년간 이어질 자유주의 사상의 뼈대가 됩니다. 로크의 사상은 18세기 유럽 대륙으로 퍼져나가며 계몽주의와 결합합니다. 프랑스의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에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나누는 삼권 분립을 제시해 권력 남용을 막는 헌정 설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볼테르는 언론과 신앙의 자유, 관용을 옹호하며 절대왕정과 종교적 억압에 맞섰고요. 영국의 데이비드 휴문 경험론에 기반해서 이성으로 사회를 설계하기보다는 관습과 점진적으로 형성된 제도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1776년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비유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로 확장되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스미스가 놓은 토대 위에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는 자유시장 이론과 윤리학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됩니다.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로 공리주의를 체계화하고 법과 제도를 효용의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장바티스트 세이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으로 자유시장의 자기조정 능력을 옹호했고,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 이론으로 자유무역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논증해 고전경제학 체계를 완성합니다. 토머스 멜서스는 인구론을 통해 자원과 인구 사이의 긴장관계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후 경제적 자유주의 논쟁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시기는 자유주의가 철학적 주장을 넘어서 하나의 정교한 경제이론 체계로 완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철학으로서 절정에 이릅니다. 먼저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뱅자맹 콩스탕은 1819년 고대인의 자유와 근대인의 자유라는 강연에서 중요한 구분을 제시합니다. 고대 그리스처럼 정치 참여 자체를 자유로 보는 고대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 영역을 보호받는 것을 자유로 보는 근대인의 자유를 구분하고, 근대 사회에서는 후자, 즉 국가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직접 관찰하고 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수의 폭정, 즉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결사의 자유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세기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밀은 이 계보에서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1859년에 발표한 자유론에서 밀은 위해원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개별성, 즉 다양성과 개성의 발현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틀린 의견조차도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어받으면서도 이를 개인주의, 개별성과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이후 사회적 자유주의, 현대적 자유주의로 이행하는 데 시금석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서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대공황이 발생했고 파시즘과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대두하면서 자유주의는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처럼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재건이 시작됩니다. 루트비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경제계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가격 없이는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의 제자였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1944년 노예의 길에서 중앙계획 경제가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 전체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1960년 자유헌정론에서는 자생적 질서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발전시켰고 197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의 재건 작업을 20세기 중후반 미국에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시카고 학파이고 그 중심에는 밀턴 프리드먼이 있습니다. 프리드먼은 통화주의를 발전시킨 경제학자로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시장경제와 정치적 자유는 서로 뗄 수 없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통화정책도 재량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은 이후 여러 나라의 실제 경제정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76년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가 이론적 토대를 놓았다면 프리드먼은 이를 정책의 언어로 번역해서 대중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시 세 갈래로 뚜렷하게 나뉩니다. 첫째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로버트 노직은 1974년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에서 국가의 역할을 개인의 권리 보호로 국한하는 최소국가를 옹호하며 이를 체계화했습니다. 둘째는 질서자유주의입니다. 발토 오이켄을 비롯한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는 국가가 아예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통해 경쟁 질서를 보장하는 시장경제를 주장했고 이는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셋째는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적 흐름으로 19만 7,080년대 이후 규제완화와 민영화,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영국 대처, 미국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 용어는 논자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쓰인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로크의 자연권에서 출발해서 계몽주의를 통해 제도적 경제적 자유로 확장되고 벤담과 리카도를 거쳐 공리주의적으로 체계화된 뒤 콩스탄과 토크빌 밀에 이르러 정치 철학으로서 절정에 이릅니다. 이후 전체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제스와 하이에크, 프리드먼이 재건에 나섰고 오늘날에는 자유지상주의와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세 갈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로 고정된 사상이 아니라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며 계속 재구성되어 온 사상 전통이라는 점을 오늘 발표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